예, 안녕하세요. 네, 듣기법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앞번에 가등법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등기법, 이제 11년 전에 저도 그때 이제 시험 볼 때 보고, 11년 만에 이제 저도 처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수험생하고 같은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저도 공부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이제 저한테는 이제 첫 강의입니다. 저한테 이제 제가 실력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양 조절, 강약 조절, 양을 좀 줄여주고 중요한 데만 위주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험에 필요한 점수 그래서 70점 목표로 이 정도, 저도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강의 교재, 두 개가 나갔습니다. 하나는 조문 예교 설레지. 이제 아마 이 책이 이제 아마 올해 봄에 이제 아마 수험생들이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 사려고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이 책 구하려고. 제가 책은 잘 만듭니다. 책은 잘 만들어졌어요. 책은. 제가 실력은 비록 아직 없지만은 책은 정성 들였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조문이 이제 법조문, 부등법하고 규칙이 약 한 5, 6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앞에 들어가 있어요. 조문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예규 설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볼 파트예요. 예규 설례가 약 한 47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양이 470페이지. 여기에서도 이제 버릴 게 조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여기 이제 시험 볼 때 필요한 양은 한 절반 정도 돼요. 여기에서. 한 250페이지, 300페이지 같이 안 돼요. 여기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부록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앞에 법조문하고 부록은 참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등은 이제 법조문이 꽤 있어요. 있는데 우리 1차를 할 때 모든 조문을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 조문 몇 개 위주로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어떤 조문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2차 때는 이제 조문, 2차 준비를 위해서는 조문을 많이 알아두면 좋겠죠. 중요 조문 위주로 알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예규가 통예규로 이제 일명 통예규로 정리된 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별표 3개, 2개, 1개, 그리고 별표 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표 3개하고 2개짜리. 여기는 이제 한 문제 파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한 문제 파트. 꼭 해야 될 파트. 설레는 제가 별표를 치질 않았습니다. 설레는. 근데 일단 통예규에서 별표 3개짜리, 2개짜리 이게 한 30개가 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별거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많이 반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규 하나 가지고.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주로 어떤 것이냐. 책 한 권이 더 나가 있죠. 7년간 기출문제. 우리 이제 부등이 30문제입니다. 그래서 토탈 210문제. 이제 문제를 많이 보면 볼수록 좋겠죠. 좋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이 이제 컷이 60점입니다. 60점. 거기서 이제 많이 올라가 봤자 60점 중반에서 왔다 갔다 놀겠죠. 지금 작금의 지금 경향이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고 있어요. 기출 지문에서 많이 나오질 않고 생소한 지문이 많이 나오고 지문의 길이도 아주 길 뿐더러 공부를 1차를 3번, 4번 합격해 본 수험생들조차도
문제 풀면서 막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렵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지금 같은 경향이 있어가지고는 굳이 많은 기출문제를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5년 내지 10년인데 5년은 조금 작은 느낌이에요. 7년 정도, 10년은 조금 많고. 그래서 숫자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럭키 7, 7, 3, 21, 210문제. 210문제. 원문 그대로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 기출문제 원문 그대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문이 바뀐 것들은 제가 아예 삭선을 그어가지고 제거를 그냥 해놨고 원문 그대로 그냥 다 실려놨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법무사 뭐 10년간 기출에서는 많이 변형도 되어 있고 일부 기출 막 통합도 되어 있고 저도 봤는데 막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제가 다 해설을 했어요. 210문제를 저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요거를 제가 제 아주 가까운 가족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이 수업 교재로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나중에 이제 자 이 두 권 제가 수업 진행은 강의 진행은 이제 예규설례지 이걸 먼저 보고요. 보고 그 뒤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만 해도 이제 이해독의 효과가 있는데 그 다음 날 복습을 해가지고 토탈 이번 시간에 이제 3회독을 하고 이제 혼자서 복습을 하실 때 통례규 위주로만 이제 그렇게 통례규로만 복습을 하셔도 본인이 이 양이 적지는 않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 교재가 이제 두 권이 나갔고 이제 부가적으로 그 기본서는 각자 기본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해 놓으니까는 기본서를 사란 말인지 안 사란 말인지 일단 안 사도 됩니다. 1차 준비할 때는 안 사도 돼요. 1차 준비할 때는 안 사도 되고 이게 이제 이 기본서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서들이 이제 지금 현재 세 분이 지금 저자직강으로 하고 계시죠. 근데 두 분은 이제 페이지가 좀 많이 나가죠. 한 1300페이지 됩니까?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번에 한 800페이지 때 나왔고 기본서 자체가 아닿지가 않나요? 1300페이지.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제 800페이지 때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서 자체는 일단 두꺼운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찾아보고 참고를 할 때 찾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두꺼우면 많이 들어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꺼운 기본서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해독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차 때 어쩔 수 없이 두꺼운 기본서를 하게 되면은 그걸로 그냥 쭉 단권화를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전략을 등기법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고 수험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봐도 머릿속에 안착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기본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인용의 형식으로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는 머릿속에 빨리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조문예규 설례 이거를 원문으로 보자. 이 전략 때문에 이제 제 교재를 이걸로 선택을 했었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 본인이 이제 필요할 때 본인이 이제 가끔씩 읽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책이 일단 뭐 기본서 하나만 딱 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시중에 있는 이제 기본서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세 분 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 기본서 선택하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난감했었고 또 제가 제가 다시 누군가 이제 공부를 시킬 때 등기를 기본서로 공부시키는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략이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예규설례로 쭉 갈 겁니다. 하는데 공부를 기존에 이제 뭐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뭐 아주 좋을 겁니다. 그분들은 작년에 한번 시험이라도 본 사람들은 뭐 요거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뭐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처음 하는 분들은 그래도 등기 어려운 건 없지만은 생판 처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바로 이걸로 갔을 때 본인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사든지 어차피 이제 2차 때 가서는 필요하죠. 근데 이제 1차 때는 요걸로 이제 가셔도 충분하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본서 참조를 하셔라.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서 부분을 읽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거 그냥 귀로 들으세요. 그냥 한 번 듣고 기억 안 해도 될 만큼 제가 그냥 한번 읽어주면 될 부분 그냥 읽어주는 거 듣고 그냥 나는 계속 이쪽에다가 해독수를 올리겠다. 오히려 책이 많으면 또 번잡하죠. 그러니까 초심자들은 오히려 깔끔하게 그냥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그리고 나중에 객관식도 여기에서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 예상 문제 또 보고 싶겠죠. 근데 하면 또 책이 또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 객관식을 준비를 한다 하면 뭐 여기에서 한 플러스 뭐 7, 80문제 정도 추가를 딱 하고 싶은데 요 내용 자체를 이제 여기에서 봅니다. 여기에서 보기 때문에 굳이 요거까지 양을 더 넓혀가지고 객관식 나중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넓히는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계속 해가지고 해독수를 올리고 요걸로 단관을 하겠다. 대신에 이제 문제 경향 파악은 요걸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외에는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야간반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는 각오로 제가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 실력 없습니다.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책을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그래도 김주현 선생이 노력은 많이 했다. 노력은 많이 했다. 해놨다. 깔끔하게 뭐 책은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뭐 법원책 제가 이제 뭐 읽어주는 책은 법원책입니다. 부동산 등기 실무라고. 거기 2015년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무사 1차 시험에 출제위원들이 시험을 낼 때 어떤 책으로 내느냐. 부동산 등기 실무, 요걸로 이제 내기도 하고요. 매번 저걸로만 내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 또 이제 그 공무원 교재라고 얇은 책이 있어요. 500페이지. 공무원 교재. 500페이지. 또 거기에서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완벽한 책은 없습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거기 우리 여기 이제 그 아주 강의 많이 하신 여기 등기법의 대가이신 두 분 이제 강사님들 책에서 또 없는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하죠. 두 문제가.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가 뭐 안 빠져 있는 책은 없어요. 안 빠져 있는 책은 그런 책은 없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참조할 때 두꺼운 책을 개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법원책을 선택을 한 것이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필요하지만 우리 1차 수험생한테는 기본서 1차 때는 굳이 뭐 기본서 그거 어떻게 해요? 1000몇 페이지 되는 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요걸로 450페이지예요. 조문제교 설례. 이것도 버겁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것도 버겁다. 이것도 이제 본인이 뭐 한 150페이지 이렇게 확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규 설례집이요. 자, 여기 구성 다시 보면 앞에 조문이 들어있어요. 부등법하고 규칙, 법하고 규칙이 들어있어요. 요게. 다 읽지는 못하겠죠. 조문 제목 정도라도 본인 시간 날 때 조금씩 읽어두면은 2차 때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겁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꼼꼼하게. 그 시간도 안 되고.
부등법하고 규칙이 들어있고,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특별법에서 그거 하나만 딱 제가 넣어놨어요. 특별조치법 하나만 넣어놨고, 뒤에 이제 예, 부동산 등기 예규 선례 해가지고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자, 우리가 할 게 칠판을 잠깐 보시면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의 효력, 이 두 가지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책을 보실 때 기출문제 지금 나간 게 있어요. 기출문제 같이 놓고 보세요. 기출문제 같이 자 순서를 맞춰가지고 제가 210문제예요. 210문제 우리가 20회지 않습니까? 하루에 10문제씩 나가요. 하루에 10문제씩. 그래서 보면서 이제 앞에 이제 문제만 쫙 봐도 아 이게 어디가 중요하다 아니다 여기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출문제 그냥 한번 봐보세요. 1번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1번 문제가 등기 이제 유효 요건이 나와 있어요. 등기 유효 요건 설명이다.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와 있고 3번 문제가 등기의 효력입니다. 효력이고 한 문제 나와 있죠. 4번부터 4, 5, 6, 7, 8 9번까지가 이제 오늘 할 내용인데 여기 이제 등기의 대상 거기에 관한 파트예요. 자 이게 몇 년간이라고 했죠? 7년간입니다. 기출문제 보는 건 이제 통계죠, 통계적으로 여기가 어느 정도 중요한 파트인지. 7년 동안에 두 문제 나온 파트이면 몇 년에 한 문제꼴 나오고 있습니까? 3년에 한 문제꼴. 3년에 한 문제꼴. 그리고 이제 5, 6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7년간이에요. 특정 챕터에서 4, 5문제 이상 나오는 챕터들이 있어요. 그런 챕터들이 이제 별표 3개 챕터입니다. 그렇게 감을 잡으세요. 요거 감을 안 잡고 이제 혼자 무작정 보면 강약 조절이 안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작업을 쭉 한 겁니다. 저도 현재 지금 강약 조절만 딱 되어 있어요. 내용 숙지는 저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이제 수업하면서 저도 이제 숙지를 할 생각입니다. 자, 등기의 유효 요건 해가지고 실질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부동산 이제 등기가 되었을 때 등기 신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청이 시작해가지고 등기가 아닌 등기를 함으로써 끝나게 되겠죠. 자, 등기가 되었는데 당의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효력이 있을 때, 자, 실질적인 요건 이게 뭐냐? 자, 결과물 등기부. 자, 등기부는 부동산에 이제 표시가 나와 있는 표제부라고 해요. 표제부. 그리고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갑구, 소유권 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을구. 자, 다시 한번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의 사항.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이면 을구에다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자,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인 요건이라고 하면 각각의 등기가 되었을 때 이것들과 실체관계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게 실질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부동산 표시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땅 위에 건물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건물이 쭉 올라와 있는데 실제 현황은 여기 이 건물이 여기가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인데 이제 부동산의 표시, 이제 건물이면은 집안에다가 구조 면적 등이 표시가 되겠죠. 집안 구조 면적인데 등기부에
표시. 여기에 적혀 있는 면적이 99제곱미터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주 다른 1000제곱미터 이렇게 적혀